안녕하세요. 저는 67년생 늦가기 대학생 간호학과 1학년 이미영입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늦었지만 간호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호학과에 와서 공부하랴, 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랴, 넘쳐나는 과제하랴, 살림하랴, 한 달쯤 지나니까 번아웃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소에 좋아하던 습관대로 책 제목을 이렇게 쭉 훑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제 나이가 이제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퇴직하고 여행 가야 하는 나이인데 젊은 아이들 틈에 끼어서 간호학과 공부를 도대체 왜 하냐고 반대를 하는데 제가 제가 벌어서 제가 가겠다고 선언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시험을 너무 못 보면 남편이 잘 됐다고 더 반대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특히 영어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영포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라는 책 제목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빼서 보니까 6살 때 청각을 잃어갖고 청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제 뭐 6살 때까지 한국말은 했으니까 그래도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들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어, 영어, 일어, 스페인어 이 4개국어를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빌려왔죠. 중간고사 기간인데 제가 단숨에 읽었어요. 읽지 않으면 제가 과부하가 걸리고 번아웃 되려고 하는 이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두껍지 않은 책이라 막무가내로 읽었어요. 어떻게 듣지도 못하면서 4개 국어를 할 수 있을까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청각 장애인도 4개의 언어를 배웠다면 나도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감동 깊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영어는 내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꼴등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고 공부는 전혀 못하며 게다가 든든한 배경도 없었다. 성적표에는 빵점이 가득했고 전화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뒤에서 누가 불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실수가 너무 많아, 항상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회에서 재구실을 해내기란 매우 힘들 것이 뻔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나에게 놀랄 만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흥미를 가져줄 만한 것.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바로 영어를 마스터하자는 거였대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 뭐든지 해보자 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본문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문장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인생에서 그럼에도라는 반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곧 경력이 된다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이 힘들다고 하면 이 사람의 말처럼, 이 저자의 말처럼 그 역경이 경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가 모른다고 부끄러워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 일본에 가서 일본어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장애에 당당했대요. 낯선 환경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현재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면서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재밌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살도 찌고 말도 못하고 게다가 귀도 안 들리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오면 자기라도 가서 한번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 이해가 생겼대요.
그래서 다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따돌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더니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는커녕 웃어 넘기면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니까 막 놀리고 약 올리고 왕따를 시키던 아이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말을 거니까 친구들이 더 놀라는 듯 했고, 그렇게 몇 마디라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감도 서서히 약해져 갔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친구도 생기고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울 때는 다 외운 단어는 포스트잇을 떼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기억이 나는지 재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겹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지루하고 긴 학습 과정이 이어졌는데, 선생님 목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 울림과 떨림, 그 다음에 입 앞에 손을 대어서 날숨과 들숨을 느끼면서 훈련에 나갔다고 해요. 그 미세한 목의 움직임을 이해해서 같은 소리를 내어서 만들어서 내서 선생님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면서 한 단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도 걸릴 때도 있었대요. 휴일에도 서재에 박혀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면 막 누구든 붙잡고 수다를 떨었대요. 언어라는 과정은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게 는다는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출을 충실하게 다지자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째 초급 레벨 시험을 간단하게 통과했고 6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대요. ABC도 채 몰랐던 6개월 만에 영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세 가지 신념과 세 가지 습관으로 내게 국어를 통과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요. 부딪혀보자. 일단 부딪혔으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한 개라도 찾아보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하면 된다. 무조건 해보자. 이렇게 도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한계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뭐든지 해보자고 하면서 도전했던 그런 도전이 이 저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이 저자가 말해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든지 해보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게 일단 부딪혀보고 포기하지 않았다. 즐기지 않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으니 즐기면서 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백을 갖고 전진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내게 국어를 하고, 지금은 좋은 곳에서 법무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법무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듣고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간호학과 과제 뭐 기타 공부들 열심히 하면서 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셔서, 행복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